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벌써 2022년에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이 세우셨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혼란스러운 증시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2월 10일자 미국 경제 뉴스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8일과 9일에 걸쳐서 큰 대형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목요일 10일자에 큰 뉴스가 나왔죠. 이 물가 상승 지수가 7.5%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기록을 보니까 이 수치는 1982년 이후로 최고라고 그럽니다. 1982년이라 그러면 별로 안 돼 보이는데요. 사실 40년 전입니다. 40년 만에 최고로 물가 상승 지수가 나온 것인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목요일에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기술주,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 또 많이 떨어진 것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펌 회사는 BNPL로서 Buy Now, Pay Later, 미국에서 할부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삼성에서 핸드폰을 사려고 그러거나 아마존 혹은 다른 온라인 샵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럴 때 일시불로 계산하는 바이 버튼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4번, 5번, 6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이 있는데 바로 어펌을 비롯한 다른 BNPL 회사들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펌이 이날에 실적 발표를 공지하는 날이었는데요. 실수로 트위터에 미리 자료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예상치를 미스하는 결과가 나와서 바로 주가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난번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하루 만에 21%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떨어진 주식이 있는데요.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날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결함이 있어서 기체가 흔들리고 고장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하였을 때 S&P 500 인덱스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5일 날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0.44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이날 하루만 따지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8일날, 9일날 실적이 이틀 연속 좋게 나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나왔는데요. 이날 다시 2%까지 하락하면서 이전에 올려놨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고 하락하는 날짜가 많아서 정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월 10일 목요일 날짜 S&P 500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시뻘건 것이 눈이 아플 지경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89%, 애플 마이너스 2.34, 구글 마이너스 2.12 등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빨간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디즈니는 사실 실적 발표를 하루 전날인 수요일 9일에 하였는데요. 이때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크루즈 등을 운영하는 오프라인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랑 영화 등의 컨텐츠를 만드는 온라인 부분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변이 시뻘겋게 불타고 있을 때 디즈니 주식이 3.35% 증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2년은 지난해와 다르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뉴스 틀면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날 것 같고요.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지속되는 뉴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실적이 10%, 20%까지 떨어지니까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투자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투자할 돈이 아예 없으면은 초이스가 없는데요. 투자할 돈이 있을 경우에는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그 돈으로 원하는 뮤추얼 펀드, ETF, 주식 등을 사시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들을 팔면 될 것인데요.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는 것과 홀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를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든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면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1,000씩 이렇게 넣으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홀드와 셀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바로 분할 매도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현금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뮤추얼 펀드를 팔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팔면은 조금 손해가 올 것 같고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실 것 같으면요. 원하는 목표에 현금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은퇴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바이를 하시거나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초에 IRA를 하기 위해서 $6,000 혹은 $7,000를 IRA 계정으로 우선 이체를 해놓고 컨트리뷰션은 해놨는데요. IRA의 캐시 계정에 돈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투자 상품을 아직까지 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조금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분할 매수를 하시려면은 한 달에 $500씩 넣으면은 1년이면 $6,000가 만들어지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돈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어떻게 시장에 대처를 하였느냐? 저 역시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분할 매수이긴 분할 매수인데 기간을 길게 늘어서 하는 것이 아닌 2달 내에 투자할 금액을 전부 다 소진을 하여서 저는 투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피델리티에 가지고 있는 FZROX 펀드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펀드가 되겠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이시는 퍼체이스 히스토리 매수 기록을 보시면요. 12월 3일, 12월 30일, 1월 5일, 10일, 19일 그리고 2월 3일에 걸쳐서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매수한 금액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9,000, $4,6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10,000, $5,000 이렇게 하여서 총 $30,000 정도를 2달에 걸쳐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에서 세금 납부하고 HOA 비용 등을 내고 연말 정산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남은 비용을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그 돈 역시 같이 더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재 투자한 금액을 보시면 $48,000 정도를 투자를 하였고요. 펀드 자체는 제가 2020년 10월부터 투자를 하였는데요. 전체 수익률은 5.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밸류는 $50,000를 이 펀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찾아보다가 2021년 여름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올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는 수익률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요.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 7월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와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였고요. 팔은 종목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FZROX 펀드가 그때는 21.23%의 수익률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8월에 여름을 지나서 거의 연말이 다가오는 12월까지도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져서 15%를 갉아먹어서 현재는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펀드의 지난 1년간 지수 추이를 보면요. 하루하루 시점으로 보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려서 이렇게 나와서 수익률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보고 걱정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이때 추가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에 펀드를 살 수가 있었고요. 단기간 내에는 이것이 더 줄어들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지수가 내려갔을 때 산 상품들이 상승을 하였을 때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저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달라스 관련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다가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캐롤튼의 집값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값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자. 2019년에도 조금 기다렸다가 사자. 2020년에 팬데믹이 왔으니까 분명히 조정이 올 거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더 올라서요. 미루게 되고요. 지금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시고 계속 집을 사는 것을 미뤘던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집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집값이 최고로 올려서 정말 비싸져서 오히려 집을 못 사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펀드가 비싼 것 같아서 나중에 떨어져야지 사지 떨어져야지라고 사시는 분들은 역시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펀드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없애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가격이 싼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은퇴계좌 마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컨트롤할 수가 없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직과 실직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좌를 들여다보고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때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연방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였거든요. 이때는 웬만한 주식이랑 펀드를 사셨으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한 해를 마무리하셨을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투자한 금액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위축이 돼서 투자를 멈추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빼놓아서 투자해 놓은 파일을 줄여버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장이 회복했을 때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되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반응하지는 마시고요. 연초에 정해놓은 목표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